평범했던 일상이 고통의 나날로 바뀌었다는 한 남자. 멀쩡했던 다리가 이제 한순간에 쩔뚝거리는 바람에 어디 이제 하소연할 데도 없고 1년 전부터 그는 제대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답니다. 그에게 찾아온 불행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이게 발생이 됐죠. 멀쩡했던 왼쪽 다리에 수술 후 장애가 생겼다는 건데요. 민우 씨는 다리를 쩔뚝이게 된 이후 출퇴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갖고 이제 하면 좀 지탱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그가 불편을 겪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쪼그리 앉는 것조차 어려워 이렇게 무릎을 편 채 세수를 해야 한다는데요. 어떤 수술을 하셨길래 그래요? 다리에는 아직도 그때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나아지기 위해 결정했던 수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발목이 안 올라가면 오른쪽 다리는 까딱까딱 하는데 왼쪽 다리는 축 처져 있어갖고 올라가지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걸어 다닐 때 다리가 쩔룩거리는 상태가 지금 돼버렸거든요. 움직임이 자유로운 오른쪽 다리와는 달리 왼쪽 다리는 신경이 손상돼 발목과 발등에 아예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릎이 이제 한 번씩 뚝뚝뚝 소리도 나고 잠잘 때도 무릎도 이제 통증 계속 느끼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가 받은 수술은 인대 재건술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병원에서는 그대로 방치하면 관절염이 진행될 수 있다며 수술을 권유했다는데요. 정형외과에서 흔히 시행되고 있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이기 때문에 당시 손상돼 있던 왼쪽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와 연골을 간단하고 또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답니다. 쉬운 수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 받고 나서는 이제 기부서가 차가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처져 있는지 안 처져 있는지는 그 당시는 몰랐었는 거고요. 병원에서는 환자와 가족에게 수술이 잘 끝났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3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던 설명과 달리 3주나 퇴원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쩔룩거리는 상태가 이제 돼버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이제 걱정이죠. 계속 이제 쩔룩거리면서 저거 해야 되니까. 네, 현재 왼쪽 발등이 올라가지 않고 다리를 절뚝거리는 상태인데 환자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예, 환자는 총비골신경의 마비가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총비골신경 하면 좀 어려우신데 실제로 무릎 뒤쪽, 바깥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신경입니다. 그림 보시면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신경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총비골신경의 경우는 무릎 뒤에서부터 나와서 앞에 발의 전면으로 다 분포를 하는데 이 신경의 기능은 무릎 아래쪽의 감각이라든가 대부분의 운동을 담당하는데 특히 발목을 들어주고 발가락을 올려주고 하는 기능을 이 신경이 담당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신경이 마비가 오거나 끊어지거나 눌리게 되면 발목을 들고 발가락을 들고 감각, 발등이나 이런 데 감각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자 상태는 총비골신경의 마비 상태라고 지금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2시간 정도면 끝나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인대 재건 수술 부작용이 심한 수술인가요? 관절경 수술을 좀 보시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무릎 관절에다가 크게 째지 않고 관절을 열지 않고 비디오 카메라하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가위나 칼 같은 거를 넣어서 모니터를 봐가면서 조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경은 그리 어려운 수술은 아니고요. 네.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어깨 관절이라든가 요즘에는 뭐 손목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관절경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경 시술, 관절경을 통한 인대 재건술 자체가 합병증이 많거나 위험한 수술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손상이 수술 중에 생긴 것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수술 전에 괜찮았다. 수술 전에 마비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 신경을 지나가는 그 주변에 시술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마비가 생겼다. 그러면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젊은 나이에 장애를 떠안게 된 이 환자는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의료진의 태도에서 더 억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기다리면 신경이 회복될 수 있다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처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태도를 보이다가 나중에 자기들이 좀 판단하기는 치료가 안 될 것 같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핑계만 대고 뭐.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미 손상돼 버린 신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에 가서 건조도 검사하고 초음파 검사를 하니까 심각한 손상이 지금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더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의 손상과 재생 가능성을 검사하는 근전도 검사 결과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온 겁니다. 민우 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신경이 손상됐을 거라고 판단했고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불편한 일상보다도 민우 씨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한순간에 다리가 이렇게 끌리거리는 바람에 이제 답답하기도 많이 답답하고 사람을 좀 이제 올려야 되는데 다리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올릴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네, 환자는 회복될 거라는 병원 말만 믿고 기다렸지만 왼쪽 다리의 신경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박사님, 의료진은 신경 손상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검토한 의무 기록을 보면 관절경 시술 당시에 총비골신경을 확인을 했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느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전도 검사 결과를 보시면 거기에는 신경 손상이 분명히 있고 영구적인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환자한테 그런 설명을 했다든가 이런 의무 기록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치료는 어떻게 하고 하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이번 사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판결 내용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시면 환자의 건강 상태가 수술 직전에 비하여 예상하지 않은 뜻밖의 상태로 바뀌었다면 의사가 시술상에 과실이 없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의료 과실의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수술 이후에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풋드랍이라는 원래 무릎 수술이었는데 발목이 들리지 않는 아주 뜻밖의 결과가 발생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이 사건처럼 의료 과실이 없었다라는 점과 불가피한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의료 과실이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루빨리 다리뿐만 아니라 마음에 남은 상처까지도 잘 아물기를 바랍니다.